여러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났는데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지수가 5% 넘게 폭등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시장 육성 의지가 투자 심리에 아주 커다란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호 관세 이슈가 불거지며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2500선도 안 되던 코스피가 기어이 5000포인트를 돌파해버리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코스닥 3000 시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가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라는 의견도 있지만 코스피가 2배 오르는 동안 중소형주의 낙수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천스닥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는 3배 정도의 추가 상승을 목표로 삼는 것이 결코 꿈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부의 육성 발언 이후 그동안 우량주에만 쏠렸던 자금들이 조금씩 이동하며 오늘 코스닥은 5%가 넘는 경이로운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코스피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코스닥은 천스닥을 가볍게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전고점이었던 1062포인트를 넘어서서 2000스닥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이 어쩌면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새로운 매수 타점을 잡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이며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투자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되던 장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순환매 랠리가 시작된다면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투자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코스닥의 핵심 업종과 유망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성과에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3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무려 1조 5,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며 코스닥 종목들을 맹렬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현명한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실수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증명되겠지만 수급의 주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박자를 놓치는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현재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입니다. 최근 1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우 긍정적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육성을 위해 기관과 연기금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금 자산까지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기관의 수급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이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서서히 코스닥 시장으로 발을 들이며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시장의 에너지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주식 투자를 할 때 외국인의 수급을 우선적으로 살피라고 조언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기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나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천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기관의 뜨거운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전지 핵심 종목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기관과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습니다. 페트론이나 알테오젠, 그리고 ST팜과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가장 상징적인 두 업종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급부상하며 똑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로봇 산업이 더해져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 대장주들의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며 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이라는
이 세 가지 섹터가 서로 순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알테오젠과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지하며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된 사랑이 쏟아지며 신고가 갱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2차 전지와 외국인이 선호하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두 주체가 모두 선택한 로봇 섹터가 이번 상승장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20% 가까이 폭등하고 에코프로 BM도 16% 넘게 급등하며 시장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으며 외면당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강력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셈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해지 이슈와 같은 악재가 터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며 시장을 떠났던 기억이 선명하실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과정처럼 마지막 악재가 투자자들을 내몰고 난 뒤 주가는 귀신같이 반등하며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테오젠 또한 최근 큰 악재가 불거지며 제약 바이오 업계 전체를 위축시켰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악재가 해소된 이후 2차 전지 종목들은 준수한 반등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은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의 상징이라면 최근의 흐름은 소재주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앞서 나간 덕분에 에코프로와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길을 열어주면 코스닥의 핵심 소재주들이 그 뒤를 이어 더 폭발적인 탄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동조화 현상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타점이라 판단됩니다. 삼성 SDI 역시 신고가 돌파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에 있으므로 지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2차 전지 투자를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사이클을 고려할 때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위주로만 지수가 상승하며 소외감을 느꼈던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극에 달했을 텐데 이제는 그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 계좌의 종목들만 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에게 이번 코스닥의 광폭 행보는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순환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 섹터에만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발생하는 폭등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지금처럼 뜨거운 장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고점이 되어 주가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겪는 심리적 장벽이지만 이를 극복해야 수익이 납니다. 과거 휴림 로봇과 같은 종목이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례를 떠올리면 급등주 추격 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로봇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일 때도 소외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하며 준비되지 않은 추격 매수는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증시가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소수 종목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급은 가치 있는 다른 종목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자금이 이동하는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다음 차례가 올 종목을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소외된 비주류 섹터에 매몰되기보다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지수 대표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2차 전지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검증된 리딩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도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종목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처럼 기술력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폭발력만 쫓아 급등주를 따라가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감 있게 우상향할 수 있는 시총 상위주를 공략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 D&D 파마텍처럼
최근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모멘텀을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같은 강력한 산업 트렌드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조정 시마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종목을 홀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결국 기업이 보여주는 탄탄한 실적과 앞으로 증가할 이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초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시 홀딩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목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증명되는 실적 기반의 투자가 심리적 불안을 이겨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미 이익이 잘 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도 높은 종목들은 시장의 풍파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좋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업종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 핵심 주역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기보다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입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건설과 건설기계, 그리고 철강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유동성이 풀린 뒤 경기가 실제로 좋아진다는 체감이 들기 시작할 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수만 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시점에는 반드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만 지수의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로봇 산업이 플러스 알파의 포텐셜을 더해준다면 코스닥 2000포인트를 넘어 3000포인트 달성도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겁을 먹고 물러나기보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섹터들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주 사이에서 어디가 더 좋을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오늘의 결과는 코스닥 소재주의 완승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역량 차이라기보다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패시브 자금의 규모와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현상입니다. 투심이 코스닥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포진한 소재주들이 대형 셀 업체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못 간다는 뜻은 아니며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되면 시차를 두고 함께 오를 것입니다. 반도체가 대세 상승을 탈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2차전지 상승장에서도 핵심 대형주들은 동행하게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나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우장대한 장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소형주 섹터가 골고루 온기를 나누어 갖는 진정한 의미의 화랑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업종에 더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일까요? 앞서 반복해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로봇 섹터는 지금 진입하기에 조금 무서운 자리일 수 있는데 대장주들이 이미 단기간에 너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미 상당 부분 저점 대비 올라와 있어 추격 매수 시 심리적 부담이 따릅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지수가 유지될 수 없듯이 코스닥 역시 핵심 주도주들이 꺾이면 육성 정책도 힘을 잃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으로 대거 유입될 때 지수를 효율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시총 상위주인 2차전지와 바이오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로봇 산업이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다면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000포인트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도 업종 내에서 아직 덜 오른 우량주를 선별하여 용기 있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삼성 SDI를 필두로 한 배터리 셀 업체들과 에코프로로 대변되는 소재주들 사이의 수익률 게임에서 소재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 집중도가 코스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삼성 SDI가 신고가를 썼음에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탄력이 더 강한 것은 코스닥 시장 특유의 변동성과 패시브 자금의 폭발력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장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2차전지 전반의 훈풍은 결국 대형 셀 업체로도 확산될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에서 소부장 종목들이 결국 키 맞추기를 하듯 2차전지 역시 셀과 소재, 그리고 장비주들이 순례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와 2차전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실상 중우장대한 전통 산업군을 제외하고 코스닥의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 엔진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며 마지막 피날레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와 같은 거대 우량주로 자금이 몰리며 지수의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으로는 중소형주와 혁신산업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됩니다. 러셀 2000 지수처럼 중소형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혁신 섹터가 치고 나가는 단계가 바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시점입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풀리고 시장의 혁신 업종들이 정점을 찍을 때쯤이면 비로소 경기 민감주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인프라 사업으로 본격 유입되는 시점이 오면 철강과 건설, 그리고 건설 기계 업종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들은 한국의 중공업과 건설 섹터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철강이나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미리 담아두는 전략도 유효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그 기반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뒤따라오는 일관된 법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먼저 오르고 나면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음 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야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장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통 이번 상승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게임주 역시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금의 순환매가 돌 때 폭발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하드웨어 수혜주를 놓치셨다면 이제는 그 뒤를 이을 똑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글의 알파벳이나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탄탄한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24와 같이 이커머스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망한 후보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차 전지에서 바이오를 거쳐 로봇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로 이어지는 순환매 흐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자금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 이동하므로 그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급등주를 쫓아다니기보다 시가총액 상위의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코스닥 3000 시대라는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며 우리 증시의 체질이 개선되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오늘 분석해드린 섹터별 흐름과 순서를 참고하신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수익성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수급 법칙을 믿고 나아가는 투자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코스닥 폭등 분석과 향후 주도 섹터 전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